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자료는 써머신 몸의 소설 인간의 굴레 8채본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그렇죠. 주인공 필립 캐리, 어린 시절에 고아가 되고 또 선천적인 신체 제약도 안고 있잖아요. 네, 만곡족이요. 네, 이런 여러 시련 속에서 삶의 의미, 또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그의 힘겨웠던 유년기, 그리고 뭐랄까 여러 직업을 전전하는 과정들, 회계사도 했다가 예술가도, 의사도. 네, 맞아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관계들까지. 그의 방황과 탐색이 과연 어디로 향하는지 오늘 좀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필립의 여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각자가 겪는 보편적인 성장의 과정, 또 탐색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신체적 제약, 만곡족과 그로 인한 어떤 내면의 고통 같은 것들이 그의 선택이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좀 자세히 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굉장히 엄격하고 좀 무뚝뚝한 목사 삼촌 밑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네, 감정적인 교류가 거의 없는 환경이었죠. 거기다 그 만곡족 때문에 학교에서는 놀림을 당하고 이게 깊은 자의식으로 이어지면서 그의 성격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외로운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런 환경이 역설적으로 필립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뭔가 다른 의미를 찾으려는 그런 강렬한 갈망을 갖게 한 동력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그래서 책에 막 빠져들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술, 또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죠. 그 답답한 시골 목사관하고 그가 막 동경했던 파리의 자유로운 예술가 생활. 이 둘 사이의 극명한 대기가 그의 방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파리에서의 예술가 시절. 정말 열정적이었지만 동시에 엄청 혼란스러웠죠. 네, 그렇죠. 뭐랄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 같은 걸 느꼈을 테고요. 자료에서도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비극적인 끝을 맞이한 페니 프라이스나 좀 냉소적인 크러턴 같은 동료들을 보면서 자기 재능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론쇼라는 시인과의 만남이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 페르시아 양탄자 비유. 이게 필립에게 정말 큰 화두를 던지잖아요. 그렇죠. 삶에는 어떤 정해진 패턴이나 의미가 없다. 각자 스스로 그 무늬를 짜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굴레라는 소설의 핵심 주제가 확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필립은 신체적 한계나 불안정한 인간관계, 또 경제적 어려움 같은 여러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굴레에 스스로 얽매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크론쇼와의 대화는 결국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점, 그 내면의 성찰을 촉구하는 거죠. 그의 삶에서 가장 지독했던 굴레라고 하면 역시 웨이트리스 밀드레드와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겠죠. 와, 정말 파괴적인 관계였죠. 자료에서도 그 집착과 고통, 배신이 잘 묘사되어 있던데요. 네, 이것 때문에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잖아요. 인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물론 그 와중에 애설리 가족과의 만남처럼 잠깐의 따뜻함이나 안정감을 주는 순간들도 있었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백화점 점원으로 일하는 그런 굴욕적인 경험까지 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경험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필립이 가지고 있던 어떤 허용심 같은 것들을 벗겨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헤이워드로 대표되는 그런 지적인 허영 같은 거요. 아, 일리가 있네요. 가난과 실패를 겪으면서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예술가적인 이상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의학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고 교감하는 데서 보람과 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의사가 된 필립, 이제 마지막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애설리의 딸 셀리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그 임신 오해 사건이죠.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필립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원대한 해외여행 계획을 포기하고 그녀와 결혼해서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리려고 결심하잖아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점은 임신이 오해였다는 게 밝혀지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필립이 기쁨이나 해방감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그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네. 자신이 진짜 원했던 건 화려한 모험이나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아내와 가정, 그런 평범한 삶이 주는 안정감이었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죠.
결국 외부의 시선이나 이상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증거네요. 그렇죠. 아주 결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필립 캐리의 이 길고 긴 여정은 자신의 한계와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수많은 방황 끝에 위대한 예술가나 지식인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단순한 삶의 패턴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와 행복을 찾기로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상적인 삶의 모습 대신에 자신의 진짜 욕망을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된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필립이 찾은 이 가장 단순한 삶의 패턴에서의 행복이 과연 진정한 만족일까요? 아니면 오랜 투쟁 끝에 이른 어떤 체념 같은 걸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크루인쇼가 말한 그 페르시아 양탄자의 의미는 어쩌면 복잡하고 화려한 무늬 자체가 아니라 그 평범함 속에서 스스로 한 올 한 올 의미를 짜나가는 그 과정, 그 자체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필립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되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